이 40대 남자는 15년 동안 재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한자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남자는 20대에 단 하나의 잘못된 실수를 하였고 30대에도 단 하나의 잘못된 재정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대체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그건 바로 20대에 자동차 구매를 한 것이고 30대에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공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왜?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두 가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인지 알게 됩니다. 우선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선택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불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기회비용, 유동성, 그리고 자산 배분의 최적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불리는 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세를 위해 목돈을 묶어두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3억의 초기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1억의 대출을 받고 4억짜리 전세를 택한 사람과 보증금 2천에 월세 140만 원을 택한 사람이 1년, 5년, 그리고 10년 후 자산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영희는 모아놓은 돈 3억에 1억 대출을 연이자 4%로 받아 4억 원의 전셋집을 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대출의 연 이자율은 4%로 1년에 400만 원을 이자로 내게 됩니다. 월세를 선택한 철수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4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즉 1년 동안 주거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1680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간 총 지출 비용, 즉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대충 봐도 은행이자 대비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부터 투자 금액과 자산 상승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를 택한 영희는 모든 돈을 전세에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위한 시드는 없습니다. 투자를 결심한 철수는 월세 보증금 2천을 뺀 나머지 2억 8천만 원을 나스닥이나 S&P 500에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각각의 실제 15년 평균 수익률인 18.8%와 12.6%를 적용시키면 지수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이 이 숫자만 보고 또 사기라고 화내실까봐 매우 보수적으로 7%로 뚝 잘라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단위이지만 계산하기 쉽게 1년 단위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년 후 투자 금액은 7% 기준으로도 3억 196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지출한 월세 총액인 168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억 280만 원입니다. 7%의 수익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월세는 0원이 되는 셈이죠. 같은 기간 전세는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 400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금융자산이 2억 9,60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월세를 선택한 철수가 자산이득을 보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이 둘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며 10년이 지나면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되어버립니다. 전세를 선택한 영희는 목돈이 계속 묶여 있어서 어떠한 수익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매달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고 있죠. 영희가 매달 은행에 내고 있는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 월세보다 숫자상 낮게 보일지라도 이 기회비용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전세는 매우 비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즉,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집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산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전세가 자가 마련의 디딤돌이 아니라 올가미가 되고 있는 거죠. 전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주장하는 것이 전세는 사실상 내 집처럼 쓸 수 있고 월세는 돈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큰 착각이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아셔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보지 않고 이 표에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전세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둘 중 어디가 더 믿을만하고 안심이 되나요? 전세는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자산에 목돈을 몰빵하는, 그것도 개인에게 돈을 맡기는 매우 리스크가 큰 구조인 걸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기회를 사는 겁니다.
전세를 택한 사람들 역시 자가 마련을 목표로 할 텐데 전세 자체가 자금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오히려 자가 마련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20대에 구매하는 차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20대 차를 구매하는 것은 재정적 자살과 다름없습니다. 차를 구매하면 단순히 차량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20대에 구매한 자동차는 거의 돈을 태우는 기계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에 3천만 원짜리 차를 무리해서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월 91만 원이며 3년이면 총 3,280만 원을 차량 가격으로만 지출하게 됩니다. 게다가 20대 자동차 보험료는 말도 안 되게 뻥튀기 된 금액이라 연간 15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며 자동차세 50만 원, 주유비 연간 240만 원, 주차비 및 기타 유지비만 해도 120만 원은 깨집니다. 총 1년 유지비만 대략 560만 원 정도가 되니 자동차 구매 후 3년만 타도 최소 5천만 원 이상 증발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3천만 원을 초기 자금으로 투자하고 매월 차량 유지비 대신 투자를 한다면 똑같은 3년의 기간 동안 5,500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한쪽은 마이너스 5천만, 다른 한쪽은 플러스 5천만, 즉 1억 정도의 재정적 격차가 벌어지게 된 상태로 30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차가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은 대체 뭘까요? 남들보다 앞선 운전 기술, 약간 편리해지는 여행, 이성에게 어필? 남들보다 앞선 운전 기술은 30대만 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편리해지는 여행은 렌터카로 충분히 경험 가능하고 30대가 되면 자가 소유가 이성에게 어필이 되지 차가 있다고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주식 등의 투자 경험, 유튜브나 SNS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닐까요? 20대에 차를 사면 차량의 노예가 되고 경제적 자립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에 차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참고 돈을 모아서 30대 자산을 키운 후 부담 없이 좋은 차를 사시기 바랍니다.